저희는 책 내용을 토대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책의 내용 중에 2장 포놀로지 의문론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분포의 개념과 분포의 종류, 그리고 이음 분류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설명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1장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2장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다룰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발표자가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에 관한 개념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문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 앞서 배운 음성학이 조음과 그 소리의 전달에 관한 내용이라면, 의문론은 소리의 기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기능에 관한 연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음성학에서는 조음이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조음이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면서 그 기능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에 4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학 앞서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제시된 단어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n이 서로 다르게 발음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 같은 경우에는 alveolar nasal의 발음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voiced alveolar nasal, snail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무성음화된 alveolar 사운드이고, 또 펜타 같은 경우는 이제 dental, invite는 labio dental,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n이지만 발음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앞서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n으로 표시된 소리들이 발음상으로 다르더라도 그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은 이 발음상의 차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슬라이드에서 볼드체로 강조했다시피 그 functionally not relevant in their language.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발음상의 차이가 영어에서 이 기능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기능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name과 panther 두 가지 단어를 예시로 한번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인도 남서쪽에 말라얄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얄라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name과 panther라는 단어를 들려주면은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들과는 그 발음상의 차이를 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지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이 두 발음상의 차이를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라얄라어에서는 이 알베올라 사운드하고 덴탈 사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덴탈 사운드 대신 알베올라 사운드 대신에 덴탈 사운드를 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는 굉장히 민감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발음상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화자는 그 차이를 잘 이제 지각하지 못하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위에 드라마에서는 이제 마찰음, 다시 폐쇄음이 나는데 코미사에서는 이렇게 마찰음이 나게 됩니다. 이제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은 이 D로 표시되는 철자에 대해서 그냥 다 똑같은 D, 그러니까 그 음성과 발음상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반면에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화자에 비해서 이 음성적인 차이를 더 민감하게 구분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소리들이 특정 단어에 사용될 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주어진 언어에서 두 언어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 모국어 화자의 주의를 끄는지 안 끄는지는 그 두 소리의 차이가 단어의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닌지에 대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리의 차이가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여 두 음성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소리의 차이를 대립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이어서 분포라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개념과 함께 다음 발표자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설명한 사고에 이어서 발표를 이어나갈 이동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과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 국어로는 상부적 분포하고 중복적 분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음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적 분포와 중복적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중복적 분포가 먼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부적 분포를 먼저 아는 게 보다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상부적 분포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상부적 분포는 동일 환경에서는 절대 같이 발견될 수 없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소리들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렇게 딱딱한 설명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간단히 사례로 설명해보죠. 예를 들어 이제 텐스와 텐더라는 두 단어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N들이 다르게 발음된다는 이야기는 앞 발표자가 살짝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단어의 N 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텐스를 발음할 때 N은 치경음 N이 아니고 치음 N으로 발음됩니다. 즉 이제 N이 발음될 때 혀는 치경에 닿는 게 아니고 밑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끼어 있는 혀가 이제 밑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텐더를 발음할 때는 N은 치경은 N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여 텐스를 발음할 때는 N이 치음으로 발음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음성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anticipatory co-articulation이라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제 그 현상에 따르면 이제 간단하게 텐스의 경우에서 이제 N 뒤에 베이타가 있기 때문에 구강 구조는 이제 N을 발음하면서 미리 그 뒤에 음을 준비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N과 베이터의 조음점이 오버랩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N이 베이터의 조음점인 덴털의 자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현상 때문에 N 뒤에 베이타나 N가 있을 경우 N은 치음으로 발음됩니다. 즉 텐스의 N 자리에 절대 치경은 N은 올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텐더의 N 자리에 치음 N은 올 수가 없습니다. 사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두 음을 상부적 분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발표자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음은 영어 화자에겐 같은 음으로 인식이 돼요. 이제 이는 그 두 음이 어떠한 의미적 차이도 만들지 못함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억지로 텐더라는 단어의 N 음을 치음 N으로 발음한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영어 화자들은 충분히 그 뜻을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살짝 어색하긴 해도. 말하자면 이제 상부적 분포상의 음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못해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자분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음들을 엘러펀, 국어로는 이음 관계에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간단하게 상부적 분포를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중복적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적 분포는 쉽게 말하자면 상부적 분포의 반대입니다. 어떤 두 음이 서로 같은 환경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을 때 상부적 분포에 있다고 말하면은 반대로 이제 중복적 분포에서는 특정 두 음이
같은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례를 들자면은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티 파워하고 이제 뭐 버킹 쇼핑 정도가 있겠죠. 뭐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처럼 소리 하나만 바뀌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음성 기호를 안 적어놨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리 하나만 바뀌었는데 의미가 아예 달라져요. 이제 있는 영어 화자들이 바뀐 음들을 이제 다른 의미라 인식한다는 걸 이제 의미할 수가 의미를 해요. 이제 의미 다르다고 인식하는 건 곧 이제 의미의 차이로 이어지죠. 이런 현상은 이제 컨트라스트, 국어로는 이제 대립관계. 아까 첫 번째 발표자분이 말한 것처럼 대립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개론이나 이제 음성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이런 사례들을 한 용어로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 대립상, 즉 미니멀 페어입니다. 미니멀 페어.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소 대립상은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최소 대립상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간혹가다 불가능할 때도 있겠죠. 그럴 경우 이제 차선책으로 쓰는 것이 near minimal pair라고 이제 국어로는 유사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 최소 대립상은 이제 불필요한 차이점을 제외했다면 아깝게 최소 대립상이 못된 것들을 유사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조금 애매한데 뭔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는 이제 여기 사례를 해놨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애쉬하고 as 간의 최소 대립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유사 최소 대립상의 사례인 일루전과 솔루션을 들어서 이제 그 둘이 이제 중복적 분포에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여기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 단어 앞 요소 이제 일루전하고 솔루션에는 이 뒤에 부분은 같은데 이제 1하고 소가 다른 거예요. 소가 다른 건데 이 1하고 소는 이제 애쉬하고 에즈에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실한 영향을 못 끼쳐요. 왜냐면은 위치가 다르니까 위치가 좀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제 루션하고 루전은 확실히 영향을 미치죠. 애쉬하고 에즈. 그래서 이렇게 애쉬하고 에즈는 여기서 이제 서로 교체 가능한 의미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억지스럽지만 이런 방식으로 최소 대립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유사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보적 분포하고 중복적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 이음을 판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음을 판별하는 방식 중 하나는 지금까지 논했던 상보적 분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따르면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사례가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H하고 음을 나타내는 H하고 음을 나타내는 액만은 확실히 상부적 관계에 있어요. 액만은 초성에서 나올 수 없고 동성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이라는 건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H음은 동성에서 나올 수 없는데 초성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부적이에요. 확실히 상부적인데 하지만 이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 두 음을 절대로 이음이라고 인정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왜 이 음을 이음이라고 인정 안 하느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책에서 나오는데 포네틱 시밀러리티, 음성적 유사함 때문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두 음은 흔히 자질이라고 말하는 피처가 너무나 달라요. 그 음은 H는 보이슬리스 글로탈 프리케이티브고 이제 액만은 보이스트 멜라 네이즐이에요. 한 음은 유성, 다른 음은 무성. 거기다가 서로 조음점도 달라요. 그렇다고 조음 방식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질이 서로 하나도 안 맞으면은 이제 설령 상부적 분포에 있더라도 이음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피처가 이제 서로 어떠해야 하느냐가 결국 키포인트가 되겠죠. 적어도 이제 같은 음성 자질이 서로 다른 음성 자질의 수보다는 많아야 돼요. 예컨대 이제 아까 사례로 들었던 텐스와 텐더의 n을 따지자면 텐스의 n은 보이스트 덴털 네이즐이고 이제 텐더의 n은 보이스트 엘비올라 네이즐이에요. 유성음이고 비음이어서 둘 다 두 자질이 같아요. 이제 반면 차이를 보이는 자질은 하나로 이제 조음점 하나로 차이를 보이죠. 조음점 하나로 차이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텐스의 n과 텐더의 n은 음성적 유사성의 측면에서도 이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자는 이제 S와 S의 관계를 따져보자고 할 텐데 왜냐하면 S는 보이슬리스 엘비올라 프리케이티브고 S는 보이슬리스
팔레터 엘비얼라 프리케이티브요. 자질이 두 개나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이제 발레가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안따라는 의미의 시트하고 이제 쉿을 서로 따지면은 이건 그 중복적 분포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S하고 SC는 같은 자질 면에서 더 비슷한데 음성적 유사도가 매우 높은데 이제 중복적 분포에 있기 때문에 상부적 분포가 아니고 그래서 이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설명이 좀 되게 많이 길었는데 요약하자면은 두 음 또는 이제 더 많은 수의 음들이 이음 관계에 포함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돼요. 그 조건은 이제 첫째, 상부적 분포에 속할 것. 둘째, 그리고 음성적 유사성을 띌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크린에 이 조건을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아까 텐스하고 텐더를 이렇게 사례로 해서 텐스하고 텐더 의 상부적 분포 그리고 음성적 유사 이 합쳐지면 등일 음소의 이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발표가 이제 좀 쓸데없고 장황하고 좀 많이 길었는데 지루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